은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야간에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입춘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11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5도 등 전국이 3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3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역술인 천공 이천공 씨가 참모총장 관저에 다녀갔다는 주장 다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 제기라면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 매체 두 곳을 고발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3월 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김기현 대 안철수, 친윤 대 비윤, 어디가 유리할까요? 누가 이길까요? 대통령실은 또 나섰는데요. 얼마나 더 이 당권 경쟁에 개입할까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에게 물어봅니다. 오는 2월 5일은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아스팔트 위에 서 있습니다. 차디찬 길바닥으로 누가 내물었을까요? 왜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박가영 씨의 어머니인 최선민 씨와 100일의 소회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 하지만 춥습니다. 높은 물가, 난방비, 전기요금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입춘 오면 이상하게 또 날이 풀려요. 그죠? 절기 따라갑니다. 올해 겨울은 어떠셨나요? 어떤 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추위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미담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고요. 네. 이 사람만 보면 따뜻해요. 아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따뜻하죠. 보기만 해도 좋아요. 따뜻한 얘기, 그런 자랑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기부했어요. 헌혈했어요. 그랬더니 따뜻해졌어요. 네, 기부 자랑도 받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요, 600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있었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아들 조 씨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했다고 봤고요. 또한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라고도 봤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비서관도 유죄 판결됐습니다. 그런데 박형철 전 비서관은 무죄 나왔어요. 재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천공 의혹 이렇게 제기됐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의혹 제기한 사람들 고발했습니다. 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물색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한 사실을 이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승찬 전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등 기자 2명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했는데 바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천공 의혹 제기하자마자 김종대 전 의원 고발했었는데 부승찬 전 대변인과 언론기관 고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도 저희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인 것 같은데요. 왜 고발을 먼저 했을까요? 그냥 CCTV 보고 통화 내역 이렇게 조사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군은 뭐라고 합니까? 네, 육군은 일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대통령 인수위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 공간 부사관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 국방부 영내 CCTV를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국방부 측은 확인해보겠다. 라고 했고요.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고 또 어떤 CCTV인지도 알 수 없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CCTV인지는 뭐 알겠죠. 입구 들어가는데 카니발 2대가 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까지 거의 특정했는데 왜 그 부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지, 왜 그 고발 먼저 했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통령실 어떤 의중인지 1, 2부에서 저희가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그제 저녁부터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받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집단 이전 특구가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집단 린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핵관들의 공세 멈출 김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조건 없이 바라고 단일화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은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라면서 자꾸 윤심파리, 윤심호소인 같은 모습은 자제하면 좋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대를 했느니 밥을 먹었느니 둘이 뭐 관저에 갔느니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국민 전당대회에서는요. 천하람 변호사가 대표 출마 선언했어요. 그런데 간신이라고 표현했네요. 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오늘 당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류, 친윤, 윤핵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박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핵관을 지금 간신배라고 이렇게 칭한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에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오석환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교육비서관이 됐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이 강인선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 5달 넘게 공석인 대변인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이동훈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예. 또한 공석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 비서관에는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 등을 지낸 이 전광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석환 비서관, 이분 친일 독재 미화에서 논란이 된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 교과서 여기에 핵심 인물 아닙니까?
네, 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화 비밀 TF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비밀 TF였어요. 네, 여기 단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 진상조사 결과 오석환 비서관은 이 비밀 TF를 통해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비밀 TF였어요. 네, 그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재 없이 외부 인력을 차출하고 또 예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편불법을 저질렀고 이에 2018년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오 비서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영전합니까? 교육비서관으로요? 네, 교육비서관이 됐습니다. 이거 논란이 될 텐데 이게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을 왜 계속 이렇게 쓰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경찰청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복 인사 논란이 뒤따릅니다. 네, 어제 단행된 경찰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를 두고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총경급 상당수가 이번 인사로 소위 한직으로 불리는 직위로 발령됐기 때문인데요. 네. 총경회의 참석은 물론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이은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 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인사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내막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곧 그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추모제 100일 추모제 하겠다.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100일이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그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열도록 허가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의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바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규탄했고요. 약속 이행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약속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자세히 물어볼게요.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962명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2천여 명 정도 줄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6,0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입니다. 아직은 겨울이에요. 추워요. 이 겨울 마지막 따끈하게 보내는 방법은요. 1404님 저는요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 아주 따뜻해져요. 내일부터 주말이니까요. 그렇습니까? 5530님 저는 회사 업무 실수할 때마다 몸에 열이 나더라고요. 요새 아주 뜨겁습니다. 업무 실수 진땀을 흘린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실수로 몸을 이렇게 데우는 이런 작업은 이거는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1720님 어제 열심히 운동했더니요 오늘은 근육들이 뜨끈뜨끈하니 따뜻합니다. 운동을 한다. 운동하고 자면 따뜻해요. 이런 분들은 좀 많습니다. 윤미숙님 어릴 적에 얇은 봄 내복 입었던 기억납니다. 추울 때는 스카프 챙겨야 됩니다. 목을 이렇게 칭칭 감는 거 이게 추위를 이기는 법 좋습니다. 박장훈님 대구는 지금 반팔 입어도 되는 날씨지만 마음이 추워가지고 껴입고 있어요. 대구는 따뜻하군요. 벌써요. 3116님께서 나라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내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둘러보는 일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김없이 봄 기운이 가까이 왔는데 대한민국의 봄은 가게의 봄은 언제나 다시 올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는 5일이 이태원 참사 100일 되는 날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어떤 거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2차 가해까지 유가족들 가슴에 멍들게 하고 있는데 국가는 어디 있는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유가족들은 어떤 말 하고 싶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이고요. 희생자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100일 가까워 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어머님? 1차 기강 보고할 때 네. 이상민 장관이 유족을 보면서 이렇게 본체 만체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저희는 이제 옆에서 우리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좌절을 하는데,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을 불어를 냅니다. 네. 우리는 과연 국민인가?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은 될 수 있나? 이런 또 좌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니 100일이어서 추모제 한다는데 그 광장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동안에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있었어요. 특수본 수사가 있었고 55일간의 국정조사도 있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꼬리 자르기식 수사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많이 쉬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였고, 유족은 물론이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예. 저희는 용납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국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상처를 보듬고 좀 다독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왜 우셨어요? 저희는 지금 감정 상태가 물리적 재난 같은 심리적 재난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가뭄처럼 막 가슴이 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폭우처럼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네. 해일이 와서 우리를 막 부실 때도 있고, 네. 저희는 이제 감정 상태가 지금 온전치 못해서 오늘 아침은 100일을 생각하니 네. 오세훈 시장의 불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 몸부리치면서 울었습니다. 네. 국정조사로 조금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다독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게 없어요. 국정조사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수사든 조사든 어쨌든 피해자를 불러서 예.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먼저 듣는 게 우선인데, 유가족의 궁금한 점, 예. 유가족이 알고 싶은 점을 처음부터 듣지도 않았고 지금도 듣지 않았고, 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요구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수사와 조사를 하니 네. 그 결과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어머님은 무엇이 가장 궁금하고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저희 아이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가영 씨의. 저희 아이는 친구가 분명히 구급대원과 같이 구급차를 탔습니다. 네. 타서 구급대원한테 엄마 번호도 알려주고 네. 아이의 신원도 확인하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차 안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아이가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 순천향병원으로 빨리 데리러 오라고. 네. 저희는 이제 연락을 받고 갔죠. 예. 갔는데 아이가 신원이 확인이 안 된다고. 아니 그 신원 확인해서 전화까지 하고 받았잖아요. 근데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저희를 순천향병원 바깥에서 12시간을 세워놓고 온 서울 시내를 다 뒤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저희가 찾아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떠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구급대원이랑 제가 연락을 해보니 구급대원은 그 신원을 순천향병원에 아이를 시신을 인계할 때 같이 인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아이를 변사자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예.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가 나신으로 왔어요. 저희들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우리 아이만 그랬나 하고
억울하고 해도 넘어갔는데 유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죠? 그렇죠. 그거를 저희는 국정조사에서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아, 왜 그랬을까요? 가영 씨와 마지막 순간 우리 가영 씨는 어떤 상태로 병원에 왔고 그 병원에서 뭘 했는지 이거는 알아야죠. 그래야 이제 또 가슴에 묻든 하늘에 묻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리고 원인도 이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한다고 이렇게 검토하는데 이 부분은 유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저희는 해임을 주장해왔고 예. 아직까지 이제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 법적인 것만 물으니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정무적이고 또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둘이 싸웠는데 한 아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반장이 말렸어요. 담임은 와서 반장을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왜 애들 조용히 못 시키고 사고를 냈니? 네. 반장을 전학시키고 징계를 줍니다. 예. 누구 잘못일까요? 반장 잘못일까요? 아니죠. 담임 선생님, 교감, 예. 교장 예. 다 정무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지지 않고 네. 있다는 게 저희는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분노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될 걸 지금 반장한테 책임 물어서 반장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책임을 묻는다. 네, 알겠습니다. 송미경님께서 네. 추모제를 하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지 국민으로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추모제를 왜 못하게 합니까? 저희도 그게 가장 궁금하고 억울하고 환장을 노리시죠. 이상합니다. 5006님께서는 어머니 목소리 듣는데 저도 울컥합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씨도 추운데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시더라고요. 막 159배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 면담 하겠다고 용산에 갔다가 제지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분들이 정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안 들어줍니까? 그렇죠. 정부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면 저희가 이렇게 나오지 않죠. 힘들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든 건요. 저희 농사 짓거든요. 제가 네. 밭에 나갔다가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힘들어요. 예. 퇴근하고 오면 힘들어요. 예. 이거는 힘들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힘든 거 저희는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네. 그리고 사실 90세 노인이 돌아가셔도 어르신 잘 가셨냐? 예. 마지막은 편안하셨냐? 라고 묻는 게 예의죠. 예의죠. 예. 하물며 생태 같은 자식이 그렇게 갔는데 새끼의 마지막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네. 물어보려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저희가 물어봐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예. 저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가영 씨는 어떤 아이였어요? 생명 같은 아이죠. 저희 생명 같은 아이고 이 아이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착했고 단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성실한 아이냐면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방학 3번 동안 방학이 한 번에 2달이잖아요. 하루에 12시간씩 알바를 합니다. 1,300만 원을 모았어요. 부모님 부담 줄여주겠다고? 유학 가겠다고. 유학 가고 싶다고. 네. 그래서 그 돈을 1,300만 원을 모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묘자리 쓰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지 생일날 발인이 생일이었어요. 지 생일날 지가 번 돈을 가지고 지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저희가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알려달라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인데. 같이 이태원에 이렇게 같이 나갔던 친구는 가영 씨의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병원으로 갔는데 친구는 돌아왔는데 가영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네. 가영 씨가 옆에 있다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작년 초에 가영이가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네.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서 쌍꺼풀 수술했는데 100만 원이 들었대요. 네.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쌍꺼풀 수술했는데 의사가 자국만 남겼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잘 안 됐어. 나 재수술하고 싶은데 가서 말할 용기가 없으니까 엄마 같이 와서 말 좀 해줘. 그러길래 가서 이제 재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항의도 하고 이 얘기를 끝내고 나왔더니 우리 가영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내가 딸을 낳으면 엄마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엄마처럼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러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할 거야. 엄마가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 있잖아요. 저는 정말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가영이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거 엄마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해줄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자식을 가슴에 묻지 못하고 지금 길거리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옆에서 2차 가해하는 그런 보수 집회, 보수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좀 나아졌습니까? 경찰이 좀 보호해주고 그렇습니까? 2차 가해가 가장 이제 어려웠던 점이 카메라를 3대를 들고 아이들 영정을 비추고 유가족을 팔로우해요. 그럼 하루 종일 거기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지나가는데 계속 찍습니까? 서 있는 데도 찍고요. 네, 계속 찍어요. 그러니 유가족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찍기만 하면 다행이죠. 찍으면서 가진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 유튜브에 대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다가 엄마들이 반항도 못 하고요. 하소연도 못 하고 그냥 기절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막 듣고 기절을 한다는 건. 아니 근데 기절하고 있는데 공권력은요. 구청에서는요. 경찰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보세요. 저희 언론에 이렇게 비치면 경찰이 저희를 이렇게 둘러싸고 저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를 바라보고 있어요. 경찰이. 그 신자유연대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쳐다보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뒤돌아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면 우리를 말려요. 말리는 사이에 경찰 그 사람들은 더 심한 말을 하죠. 과연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건지 그쪽을 보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정부는 어디 있나. 오죽하면 시민들이 네. 판넬로 가림막을 쳐주셨어요. 아무도 안 해줘서 지나가시는 시민이 화가 나서 판넬을 구해갖고 오셔가지고 판넬로 가려줬어요. 조희덕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2536님 국민들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셔야 합니다. 더 강한 목소리 내십시오.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하고 응원하고 힘내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1065님께서 어머니 건강 잘 챙겨주세요. 국민들이 마음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에서 추모제 서울시에서 불허했는데 그래도 추모제는 합니까? 해야죠. 어디서 그대로 합니까? 네, 광화문에서 합니다. 네. 언제 해요? 내일 2시에. 내일 2시에요? 녹사평에서 저희가 11시에 영정을 들고 이제 거리를 걷습니다. 광화문까지 걸어가서 네. 광화문에서 2시부터 저희가 추모제를 합니다. 네. 100일이 됐어요. 참사 100일이 됐는데 아무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요. 어떤 책임자 처벌도 어떤 사과도 제대로 된 사과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100일 지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끝까지 될 때까지 싸워야겠죠. 어떻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나갈까요?
저희는 끝까지 버티는 것밖에 힘이 없습니다. 끝까지 울면서 버티는 거 저희 그거 할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 희생자들, 피해자들, 이 가족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언제까지 유족들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건지, 거리에 서 있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추운데 건강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네, 힘내라고 메시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 희생자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금요일인 만큼 이미 퇴근 정체가 심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퇴계원부터 정체 심하고요. 더 가서도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을 지나 청계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화기 분기점에서 수리터널 사이와 시흥에서 송내 부근, 다시 김포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송파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사이 정체가 17km나 됐고요. 이후로 자유로에서 송내 사이로도 16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재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동수원에서 둔대 분기점 부근, 또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모두 2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1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정입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왜 최고위원 안 나오셨어요? 전 능력이 없어서요. 아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 겁니까? 전 능력이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를. 네, 겸손의 말씀을. 근데 이거 저 김행 대변인이었고 또 비대위원 하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이천공 씨가 또 나왔어요. 네. 대통령 관저 그리고 집무실 뭐 결정하는데 먼저 왔다 갔다 이렇게 공방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뭡니까? 저는 이 사건은 이미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고발됐다고 해서 사건이 정리된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CCTV 대조해 보자. 예. 핸드폰 서로 털자. 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네. 이전에 왜 자총 이세창 그때 왜 그 청담동 술집 네. 그 사건 불거졌을 때 네. 그때 당시 이세창 그 씨 핸드폰 털어서 그 첼리스트와 같이 있었던 거 네. 밝혀졌죠? 나죠? 네, 이것도 간단하다고 아니, 생각해요. 이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였다고. 네. 이것도 가짜다. 이거는 아니 논리가 그러니까 아니죠. CCTV와 핸드폰 털면 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CCTV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공개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거 하면 끝나요. 그렇죠. 네. 이재정 의원님. 네네. 그 해당 일자 CCTV 영상, 뭐 출입 명당, 뭐 거명된 인사 당일 행적 공개하면 될 일이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윤 대통령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실 때부터 저는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경선 과정에서 그 천공 아느냐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나와서 그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본 적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관련해서 검찰총장 사퇴 앞두고 직접 조언했다는 당사자의 말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선 후보로까지 거명되고 당시 검찰총장 사퇴의 여부는 굉장히 검경 수사권 독립 또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첨예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천공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것까지 하문해야 되는 정도의 위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천공의 개입에 대해서 네.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외교 공간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김건희 여사가 미리 들러가지고 풍수를 의식한 나무를 잘라라 했다 이런 것도 있었던 당시에 제가 외통위원이기 때문에 CCTV 내가 방문해 보겠다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비공개됐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은 계속 국정에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국민이 얘기하는 데는 느닷없는 얘기도 아니고 황당무계한 얘기도 아닌 여러 가지 증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해당 일자 CCTV 영상 그리고 또 해당 일자 인근의 CCTV 영상들 네.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한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의원. 네. 자꾸 민주당은 무속 플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 같은데 이미 김용헌 그 경호처장이죠. 네. 그분이 CCTV 다 공개하자 핸드폰 다 털자 얘기했어요. 네.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럼요. 무속 프레임을 씌운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천공, 무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국정 운영에 도움은 안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그 얘기하고 있지 누가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도 이재정 의원님이 요 사건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진짜로 그 공간 결정하는데 한남동 공간을 방문했는지 천공이 이 문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경호처장께서 다 CCTV 공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깔끔하게 해결됐는데 뭘 이걸 길게 얘기해요? 깔끔하게 해결하죠. 깔끔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 보이신 적이 없다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저희가 먼저 저희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 가운데 여러 구설이 있었고 근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2021년에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정치인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었죠. 유승민 그 후보 측에서 그 관련된 토론회 직후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대뜸 면전에다 손가락질하면서 정법 그런 사람 아니다. 정법 유튜브 봐라. 정법 다른 사람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런 말 했다는 주장도 또 저희도 그랬었죠. 전해들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상황들이 자 맞습니다. 깔끔하게 관련된 내용들 공개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런 영상 공개 애매하게 그냥 공개하고 공개했다라고 할 것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함부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그 공방을 위해 가지고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비공개 지점들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국방 관련된 또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에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자신감에 일단 신뢰는 보내보지만 늘 또 공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내용만 찔끔 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공개하는 건 지켜보자고요. 네. 김은겸 대변인 지난번 청담도 술집으로 혼쭐 났잖아요. 그때 이세창 자총회장 핸드폰 다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첼리스트와 있었던 것을 확인되고 첼리스트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다 추적이 됐어요. 네.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 CCTV가 곳곳에 있고 특히 그 이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군사 그렇죠. 지역이니까 군사 보호 지역이니까 아니 그 깔끔한 걸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김행 의원님 여기서 김은겸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도 얘기할 필요 없고요. 아니 그래서 얘기가 지난번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다 공개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깔끔하게 털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지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공개하고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책임져야죠. 그럼요. 책임지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이제 여러 차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국민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건요. 최순실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사실 아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고 아무리 정권이
그렇기로써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에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간명하게 정리할 자신이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계속 역술, 무구속, 지금 천공 의혹 나오는 것은 국정에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단시간에 청와대를 옮김으로 인해서 북한 무인기 앞에 대통령의 안위가 흔들리는 그런 비상한 사태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유흥수님께서 병겁물에 콩 끼워 먹듯이 그렇게 이전을 했던 전체적인 하수상함들이 이 사건 안에는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유흥수님께서 이번에 철저히 규명해서 민주당의 역술인 프레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성수님, 정부 여당에서 정부 공개한다고 말하고는 질질 끌 것 같은데요. 얘기하는데 빨리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적 의혹 이렇게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세력한테는 또 따끔하게 잘못을 또 지적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꼭 책임지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좀 볼까요? 후보 등록 마무리됐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요. 능력이 없어서. 네. 자, 그런데 김기현 후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고 윤심이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런데 대통령 안철수하고는 독대도 안 했다, 식사도 안 한다 이러면서 또 윤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안철수 때리기 프레임 가동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인 제 정치 철학이 당대표 뽑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만 당대표 제도가 있죠. 이거 당내 경선 이런 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가 다 하죠. 다죠. 네, 이거 참 여당 야당 다 할 거 없이 민주당까지 다 포함해서 야당은 당대표의 눈치를 보고 여당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계시니까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입니다. 어느 후보든 지금 모든 후보가 다 반대든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들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당을 물이 도자 써서 도당이라는 말도 해요. 그래서 도당 무리지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도 친윤, 비윤, 반윤, 민주당도 비명, 친문, 반문 이거. 어느 당이 어느 당을 욕할 처지도 못 돼요. 이거 진짜 더 이상 대통령 경선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누구나 다 그냥 본인 실력으로 좀 선거 치러서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요. 김행 같은 사람도 국민의힘에 있습니다만 하지만 다 지금 윤심 경쟁, 박심 경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 논쟁이 더욱 한심하고 유치하고 그렇게 보이는 건요. 그간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비, 반, 친 이렇게 나눴던 것들은요. 정말 사람을 기준으로 정치를 했던 역사나 이슈나 가치든 그래도 나름은 가늠이 지어지는데 사실상 정치 경력이 많지 않은 윤 대통령을 기준으로 대통령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심지어 그 당사자를 추종하거나 당사자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당사자 마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 친윤 반윤을 구분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 현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난 뒤에 그 본인의 사의 표명에 이제 나름의 그림을 갖춰줄 수 없다라고 하고 결국은 민망하게 돌아서게 만든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지금 이제 떠오르는 그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에 반해서 조금 더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의원들은 누구나 그거 비슷한 방식으로 쳐낸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관여를 계속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는 제3자니까 제가 치열하게 논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이 과연 저희의 우려는 그거죠. 전당대회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공당의 역할 또 원내에서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 이런 공적인 영역에 우리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 침범해 보인다. 대통령의 과한 권한 행사가. 사실은 그 지점이죠. 네, 김행 의원한테 물어봅니다. 이준석께도 대거 이렇게 선거에 나선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준석계의 당권 도전, 최고위원 도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죠. 자유가 있죠.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우리 당에서 친윤, 비윤, 반윤 이래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 정말
정말 한심한 정당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예. 정당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요? 한심해요. 근데 한심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이 당당하신가? 저는 반성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요. 정말 반성해 주세요. 네. 이재명 왜 끌어들이세요? 도대체 1인 사법 그거 맞겠다고 네. 169명의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볼모를 잡고 지금 아이고, 방탄국회 이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김혜영 비대위원님 저는 저희 당이 부끄러워요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을 욕하기에는 민주당도 부끄럽다. 자, 저는 반성했고요. 이재정 그리고 예. 또 우리 당의 네. 이준석 잠시만 이준석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 이재정 의원이 한마디 하셔야 되겠어요. 네네. 네. 자꾸 이제 이슈가 대응하시기 민망하시니까 그러신 거. 아니요, 저 부끄러워요. 아까 네. 무슨 청담동에 튀어나오고 뭐 그렇게 나옵니까? 저희 당이 지금 나름의 방식으로 원내 할 것 없이 민생 전략뿐만 아니라 실제 검찰의 무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설 것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건요. 지금 그 소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판결 과정에서 나왔던 김건희라는 이름이 284번이나 공소장 나오고요. 솔직히 팩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통장 5개가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2개가 아니 이 돈놀이에 쓰인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에 쓰였잖아요. 그거 부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소위 그래도 대통령이고 대통령 와이프인데 여사님이신데 소위 주가 조작하느라고 전주한테 통장 맡겼다. 본인의 관여도는 둘째치고 그랬다. 이것 자체로도 대통령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이거 제가 좀 반발해도 돼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 제가 좀 반발할게요. 네. 이재정 의원님, 저 한 네. 번도 뵌 적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그때부터 윤석열 장관을 털었습니다. 자, 그 얘기 아니고요. 그때 자 보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부탁인데요. 왜 박범계 장관이 단 한 건도 기소를 못했습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말 묻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이재명 대표께서 누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대선 때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습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기소 못했는지. 지금 박범계 의원님 법사위에 계십니다. 왜 기소 못했어요? 그때? 그러면 이재정 의원님. 네네. 예, 박범계 의원님께 여쭤보세요, 제발. 왜 기소 못했는지. 저는 지금 저랑 말씀하는 김행 비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좋습니다. 차치하고서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장모와 대통령의 부인이 본인의 통장 5개 그리고 장모님 통장 2개를 가지고 그 주가 조작에 어쨌든 활용되도록 통장을 맡겼다는 것. 그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여러 투자의 방식도 있을 텐데 저축도 있고 증권의 정당한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 방식을 활용한 것 온당합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법적인 문제로 넘기기 이전에 이것부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소위 전주를 찾아서 전주와 통화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까지 녹취록에 드러났는데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같은 방식으로 돈놀이하는 게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통령의 그런 장모를 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께 또 우리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송구하지 않는지부터 물어보고 아니 제가 진짜 여쭤보겠는데 의원님 사법 법률적인 건 양보하고요. 지금 입법기관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월간조선 2022년 6월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두고 권오수 등 관련자들을 전부 구속하면서 김건희를 무혐의로 결론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장도 인정했고요. 그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분이 김태훈 차장 검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아주 친문 검사이고 박주민, 이탄희 등과 함께 21세기 진보연합회에서 민주화 NL계 민족해방운동권 출신이고요. 이분 혼자 반대해서 여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박범계 의원님하고 친하시죠?
그분한테 좀 물어보세요. 김행현 왜 기소 한 건도 안 하셨는지. 김행현님 제발 부탁인데 네. 월간조선 가지고 그것만 죄송해요. 보고 이렇게 그거 조선일보에서도 나왔는데. 네, 조선일보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실관계 이렇게 좀 네. 더. 근데 민주당은 뉴스타파 갖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으나. 네, 왜 그때 얘기 안 저는 하세요? 공소장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김행의원한테 또 물어볼게요. 네. 이준석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출마 안 하시죠? 출마 안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도 나갈 것 같고 뭐 책 관련된 북토크 형식으로 이렇게 누구를 돕고 후원회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봐요? 뭐 저는 뭐 정당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바람을 일으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아시면서. 아니 왜냐면은 그분이 그래도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당원권 정지된 상태인데 이제 저희가 2월 10일 날 컷오프하고 나면 본격적인 현장 유세에 들어갑니다. 네.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만약에 그분이 돌풍을 일으키신다면 저희 당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전혀 짐작은 못하겠어요. 윤핵관이 유리해요. 네. 그거 알면 제가 천공이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냥 느낌으로는 양강 구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 샘플하고 실제 저희 책임당원 샘플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2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컷오프할 때 발표를 할 겁니다. 네. 6천 샘플 조사해서 그때 되게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네. 곧 알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천공 정도 돼야 이런 걸 좀 아는군요. 네, 저는 뭐 전혀 모르겠어요. 네. 이재정 의원님, 김행 비대위원하고 한번 스튜디오에서 만나야 되겠어요. 네, 한번 뵙고 싶네요. 네, 저는 저도요. 사실 제가 변호사였을 때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전이어서 기다려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네, 저도 희망합니다. 뵙기를요.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김성태 그리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대변인과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1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5살 도희는 넓은 집에서 살았을 때보다 단칸방에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아빠의 폭력이 심해지면서 4살 터울의 남동생 그리고 엄마와 함께 집을 나왔는데요. 갈 곳이 없어서 참 막막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갈까 잠시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세 식구가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추위를 힘겹게 견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한 마음으로 잠이 드는 세 사람. 도인의 가족이 더 이상의 걱정 없이 행복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이 벌써 절기 입춘, 모레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주말 동안 하늘이 대체로 맑아서 환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달이 뜨는 시각은 강릉이 오후 5시 13분, 서울은 5시 21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춘인 내일은 아침 공기가 오늘보다 차가운 곳이 많겠고요. 낮부터는 공기가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대구 영하 3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광주 7도, 부산 9도, 강릉, 제주 8도 안팎으로 아침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깨끗한 하늘에 활동하기 무난할 텐데요. 다만 내일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경기 남부와 충남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밤에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북에도 먼지 농도가 한때 높아지겠습니다. 야외에서 불씨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상 0.5도, 습도는 38%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뇌물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 부분은 항소해서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언론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로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망상적 집착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다음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어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추월했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안 의원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에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오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 국정화 비밀 TF 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꽉 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돌아온 김성태가 정치 협치 책임집니다. 정치 일타 김성태가 풀어줍니다. 정치의 맛.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 당은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네. 뭐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네. 또 민주당도 뭐 이 천공 의혹으로 네.
뭐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공 의혹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를 이렇게 하는데 먼저 역술인이 왔다 갔다 갔다는 그러니까 거 이제 아니에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가지고 그 용산 터를 이제 보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보러 왔어요? 이건 지금 이 천공 의혹이라는 것은 지난번 정의당 국회의원을 하신 김종대 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이 문제를 제기했죠. 제기를 하고 자기도 이걸 아주 심층적으로 그분도 뭐 언론 출신이니까 상당히 심층적으로 이걸 파헤쳐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그런 정확한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본인도 이걸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뭐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책을 뭐 발간하면서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실은 건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아니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뭐 남영신 총장한테 들었다고 하지만은 막상 요 근래 많은 언론인들이 당시 문재인 정권의 이제 마지막 육군 참모총장인 그분에게 그 내용을 취재를 하지만은 자기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른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장님은 다 잘 알고 두루두루 친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거? 김용현 경호처장이 저희 당에 제가 중앙위원회 의장하고 이제 저희 중앙위 뭐 산하에 이제 국방안보분과 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뭐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참 청렴결백하고 아주 꼿꼿한 장수 출신이에요. 청렴결백한데 역술에는 또 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렴결백하게 역술을 좋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분은 그 항상 우리 당에서도 늘 팩트 아니면은 그때 우리가 야당인 시절에도 국방안보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이건 여차 잘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우리도 공격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죽하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뭐 어떤 그 추측성 언론이나 그런 뭐 엄해성 기사가 많이 양산돼도 고발 행위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고발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악의적 프레임에 대해서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튼 CCTV 좀 공개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확인해 보면 된다. 이건 그 경호처장도 한 얘기인데 빨리 사실관계를 이렇게 따져서 더 이상 이거 누가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뭐 저 강남 뭐 저기 그게 뭐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까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가짜로 지금 그런 것처럼 이게 카드라 이런 내용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언론에서도 옛날에 주진우 기자처럼 이게 뭐 한 거리가 하나 잡히면은 이걸 어떻게 추적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서 그걸 기사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괜히 이게 대통령과 관계된 이 집무실 이전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 많은 수많은 행안부를 비롯한 국방부 또 경호처 관계 이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이루어진 일을 갖다가 어떻게 역술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뭐 허리 마른 도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걸 좌지우지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의장님, 천공이 계속해서 자기 존재감을 보이려고도 해요. 역술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서 나타나고 또 대통령한테 자기가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도 여러 천공 의혹을 또 예전에는 부추긴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의혹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좋습니다. 그 천공인지 망공인지 뭐 이런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 얼씬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또 이 천공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또 해프닝이 될 겁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죠. 네,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공 만공이 아니라 이병철 씨였는데 이천공 씨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이천공 씨예요. 천공.
아무튼 역술 얘기, 무속 얘기가 나오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으니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천공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부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야당 입장에서 또 이런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억을 뭐 양산시켜 나가고 그런 거지만은 이걸 가지고 특검한다. 대한민국에 특검할 게 없어서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합니까? 자, 바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네, 사실관계 확인하죠. 이때 3월 초에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출범한 것은 5월이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예. 5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는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와 관련한 모든 자료나 그 당시에 그 팩트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시 또 그 남영신 육참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임명한 육군 참모 총장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걸 뭐 입막음을 하고 이걸 뭐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데 민주당이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예. 김종대 의원이 예.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문제 제기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바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대응이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면 될 것을 고발만 좀 남발한다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고발을 남발하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네. 그 수많은 그 비방,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하고도 뭐 넘치는 그런 의혹 보도 기사들이 많았지만은 네. 이걸 법적으로 대응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더 이상 이제 대통령 집무실 입장에서도 이 악의적 프레임을 그대로 양산하고 그대로 또 재생산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주진우 기자처럼 한번 물었다면은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꼼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네. 민주당도 때로는 공세가 되고 이게 국민적으로 이게 진짜 성복이 안 되면 특검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카드라만 가지고 어떻게 일을 벌립니까? 제가 취재하면 구속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자,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무리됐습니다. 신경전은 거세지고 있는데 네. 나경원 안 된다 그러더니 안철수는 안 됩니까? 윤핵관들이 다 이렇게 좀 다급해한지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방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래 이 윤심 가지고 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참 논란이 되고 그러게요. 네, 이런 경우는 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대 대통령들께서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네. 사실상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 골치 아픈 전당대회에 엠망을 하면은 연루 안 되고 네. 막 이렇게 막 연관성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네. 심지어 역대 대통령들은 보면은 조심하죠. 그냥 조심뿐만 아니라 해외 일정을 잡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맞습니다. 이 전당대회 판에 네.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이 끼어드는 거는 피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판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 선거판은요. 네.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왼수가 되고. 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 이 판에 왜 끼어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 주 기자 말씀하신 대로 흔히 말하는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사람들이 네. 좀 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좀 대통령과 좀 소통이 원활한 네. 그런 당정 관계를 네. 희망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역대 이제 우리 당이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대통령과 이렇게 좀 소통이 원만치 않은 그런 뭐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불행해지더라 이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씨앗은 전당대회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흔히 말하는 측근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 대통령하고 소통을 바라는 그런 원만한 당정 관계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특정 뭐 후보들을 계속 뭐 이렇게 안 되는 식으로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근데 윤핵관들이 지금 맹폭 기류입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에서 나섰어요. 조선일보는요 대통령실 안철수는 뭐 윤심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 또 어찌 봐야 됩니까? 갑작스럽게 김영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회에서 해촉하기도 했어요. 네. 이건 윤핵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만큼 이제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뭐 솔직히 관여하거나 또 뭐 어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안을 없애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김용우 이제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께서도 그 부분도 뭐 위원이에요. 네. 국민통합위원회 그 위원 자격인데. 네. 뭐 그것도 넘겨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문제 제기하는 누군가는 있었겠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네. 뭐 대응인 것이고 다만 이제 왜 용산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안 될까요? 대통령의 윤심이 아니다. 예. 이런 입장까지 뭐 굳이 왜 냈을까요? 밝힐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윤심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은 유일하게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민심 당심 유승민 나경원 다 쳐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안철수가 올라니까 또 쳐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왜 나경원은 안 되는 겁니까? 왜 안철수는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들은 왜 이 사람들 대표감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자,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집권당의 숙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집권당의 숙명적인 한계. 이제 한계라는 것은 나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현재 8개월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5년을 가야 되는 네. 그런 엄청난 이거 장거리인데 이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 그 운전대를 잡은 운전수는 네. 안전 운행을 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네. 혼란스럽게 하거나 네. 주변을 딴마음을 먹거나 네. 운전을 방해하는 그런 뭐 손님이나 이런 게 주변에 많으면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자 이게 아무래도 자신들의 정치적 욕구가 남아 있는 사람들, 네. 정치인들은 뭐 정치적 욕구가 없으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대권욕, 특히 대권욕이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전당대 그리고 당 대표를 발판으로 가지고 자기 정치를 시작하게 하면은 집권한 지 8개월밖에 안 되는 대통령은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요. 네?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같은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대통령보다 그 앞으로 차기 대권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권 주자들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 꼭 집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 자기 정치에 함몰되는 당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집권당의 제가 숙명적 한계라는 것은 집권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가장 큰 책무입니다. 네. 그 책무가 소홀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언론의 당의 중심이 이슈의 중심에 서려고 그러고 또 때로는 용산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큰 엇박자를 내면서 네. 당정이 이게 소란스러워지고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은 이건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그래서 역대 이제 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가장 대통령 주변의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이게 총선 때면 여지없이 드러나요. 네. 총선 때 아무래도 자기 정치 다음에 차기 대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전당대 당대표를 발판으로 더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사람은 특히 총선 때가 되면은 자기 사람을 꽂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포진시켜야만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해지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용산하고 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다 보면은 그럼 총선에 끝나온 총선에서 안정적인 대통령실하고 안정적 당정 관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안정적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엇박자 나서 공천 또 학살이 뭐가 어떻고 뭐 그냥 공천 혼란이 빠져버리면은 집권당은 총선 버려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자기 대권 주자를 견제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견제하기 위해서 비판이라기보다는 무서워서 더 이상 윤심팔이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뭐 솔직히 그래요. 이 윤심팔아서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윤심은 가만히 있는데 왜 굳이 윤심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그러냐 이거죠. 윤심이 계속 뭐 이 당무에 그리고 이 선거에 개입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감나라 배나와라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당권 경쟁에. 대통령은 아닌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좀 그런 내용들이 일부 또 거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의 일부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거칠고 적극적인 언사 그리고 행동 예민한 반응 이런 것도 윤 대통령의 성격과도 겹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김기현 조금 열세인 후보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밀어줘도 계속 밀리는데 윤핵관 김기현을 기둥으로 대표로 세운다. 이거 총선 괜찮겠습니까? 국민의힘? 저는 처음에 뭐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는 관리형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리형이다. 관리형입니다. 저는 뭐 관리형 대표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 대표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어떤 기반을 위한 다음 총선 체제를 가져가기 위한 당 체제가 돼버리면은 이게 용산 대통령실과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총선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형 대표의 한계를 솔직히 자임하고 이번 전당대회에 임해줘야 된다. 저는 그거는 명확한 입장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치 뭐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뭐 공천을 주도해서 뭐 이기는 선거 하겠다 그러지만은 그게 이제 사실상 대통령실과 원만해지지 않으면은 이건 바로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형 대표가 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힘한테 미래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의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줄곧 얘기하죠. 김기현 지금 현재 당 대표 후보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당의 간판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냐. 이 주진우 기자는 이 이야기인데 왜 그런 사람을 굳이 하려고 하냐 이거 아니에요. 뭐 총선을 치르기에 이게 전략적으로 겁니다. 지금 당 대표가 3월 8일 날 당선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원만한 당정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고 또 총선을 리드해 나갈 그런 그래도 일정 부분 야전 사령관원에 또 그런 역량이 부족하면은 그때는 선대위 체제를 좀 보강해서라도 그런 좀 핸디캡이나 부족함을 메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꾸는 게 자기 정치나 또 다음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천 논란보다는 훨씬 우리 당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의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산의 생각이 조금 짐작이 갑니다. 스타성, 권력, 비전 이런 거 말고요. 관리형 얘기하는 이종남님 그러면요 존재감도 없고 정치력도 없어야 당대표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0516님은 당대표는 허수아비인가요? 당을 이끌어가고 대통령을 도와야지 허수아비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허수아비는 제가 존재감도 없고 정치력도 부재하고 또 허수아비고 이런 사람 안 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김기현 또 지금 현재 후보나 안철수 후보, 유력 후보 이 두 사람 다 안철수도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 10년이에요. 10년 했어요. 뭐 양보 정치, 철수 정치 뭐 많은 했지만은 이제 단단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단단해져서 내공도 많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리더십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전에처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쉽게 또 내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안철수 그 후보의 안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나경원, 유승민 이런 뭐 후보들이 불출마 내지는 또 불출마로 기결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이제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도 그동안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또 울산시장 하면서 많은 위기상을 극복해낸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다만 이분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까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이야기예요. 관리를 잘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민생, 경제 위기 이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좀 줘야 되는데 안철수는 양말, 김기현은 남진, 김연경 사진 이런 논란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깝죠. 쪼다 같은 선거운동 하는 거죠. 아이고, 이런 또. 아니, 바보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감성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전당대회에서.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정 관계 어떻게 유지하면서 네. 또 당원들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만을 위해서 헌신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당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목소리도 어떻게 가감없이 용산하고 당정 관계를 통해서 반영하고 그렇죠.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내년 총선의 입장도 청와대 용산의 일방적인 어떤 공천의 입장이 오더라도 당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명정당한 공천 룰을 가지고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비전 제시, 그런 소신과 의지 그걸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맨날 말이야 윤심팔이가 또 윤심이 맞니 안 맞니 그 싸우는 게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래 이 얘기를 좀 새겨 들으세요. 정말 전당대회 이 당권 주자들이 이런 모양새로 이 판을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친 이준석계도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당권에서 이준석 바람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우리 전당대회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의 뭐 바람 내지는 그 영향력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야죠. 전당대회는 우리 국민의힘 온 당원들의 축제의 한마당인데. 네네. 잔치상, 잔치판에 뭐 안 끼어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와야죠. 좋습니다. 네. 정치의 맛은 이런 맛이 있었군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철훈 기자, 근데 천공 관련해서 언론사 두 곳도 고발했습니까?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 고발한다고 자료를 냈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저 부승찬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책이 나왔다는데 왜 언론사는 했을까요? 왜 언론사를 고발했을까? 예. 그러니까 오늘 낸 입장을 보면 이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이 전직 국방부 직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두 매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요 대목을 보면 그냥 그 여기에 나오는 국방부 전 대변인 부승찬 씨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이 담긴 책, 그것만 가지고 썼으니까 사실 확인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형사 고발이 큰 언론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주변 기자들, 언론한테는 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예, 기사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예, 기사를 알겠습니다. 쓰면 또 고발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전공 관련돼서 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고발장이 날아온다. 그러면 언론에선 조심해야지. 기자들은 아이고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처음으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예, 그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지금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력 검토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나왔으면 유력한 거네요. 요새는 조선일보가 뭐 대통령실 관련돼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빠른 뉴스 보도합니다. 뭐 신년에 대통령 단독 인터뷰도 했던. 그러니까요.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거기 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칼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도 문화일보에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지난주까지요? 예, 칼럼을 좀 살펴봤는데요. 작년 5월에 쓴 칼럼 보면 이 출근길 문답, 이 도어 스태핑을 두고 기자들과 문답은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물론 지금은 그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도훈 논설위원이 혹시 대변인으로 가시면 꼭 좀 재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해외 순방 중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불거진 뒤였죠. 네. 작년 10월 4일자 칼럼을 보면 이 외교 참사는 북한을 옹호하는 진보 정권에서 잦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외교 참사는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의 실무적 실수를 참사로 보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실언으로 큰 논란이 되는데 이걸 방어하는 논리가 대단합니다. 예, 네. 그리고 10월 17일자 칼럼 제목은 이제 한국의 핵 보유는 이제 정당방위다. 이거 좀 약간 네. 무식한 소리인데.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쓰기도 했고요. 이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데 어찌하지요. 그리고 11월 17일자 칼럼에서는 이 아세안 G20 정상회의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이 심장병 뇌질환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집 찾은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영부인 공공 외교다 이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극찬 행렬이군요. 예, 반면 이제 1월 4일자 칼럼 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내로남불 위선 정당으로 주저앉았고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만에 가짜뉴스 정당 방탄 정당으로 추락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도훈 논설위원 보면 1990년에 서울신문 기자로 입사해서 정치부장 거친 다음에 이분이 좀 특이합니다. 2017년에 이 반기문 측 대변인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입문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 대변인 맡았다가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포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그해 6월에 문화일보로 재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시겠지만 폴리널리스트 논란이 있는데 보통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게 언론계 금도인데. 예. 근데 점점 이제 우리 언론계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돌아오는 길도 열어주고 있다. 네. 공천 받아서 출마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공천에 떨어져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칼럼을 쓰다가 이번에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 칼럼 써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런가 봅니다. 손 들어주나 봅니다. 물론 이기정 대변인처럼 예전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통령실에 가기도 하죠. 예, 그리고 지금 또 시민소통비서관으로 이제 정광삼 씨가 거론이 되고 언론인 있는데, 출신인데, 예,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데 이분은 2012년에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춘추관장에 있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을 했었는데 상임위원 활동 중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을 해서 이게 좀 참 문제가 됐어요. 예, 이게 또 사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인데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예, 기사로 위장한 광고, 기사형 광고 저희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형 광고가 큰 문제고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붙이는 걸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그래야죠.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해야죠.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예, 응답자의 96.4%가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문법을 보면 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만 해놨는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번 여론조사도 보면 응답자의 70.6%가 기사형 광고를 보면서 기사인지 광고인지 혼동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답을 합니다. 일부러 혼돈하게 그냥 숨겨서 내요. 그렇죠. 그래야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기사인 줄 알죠. 기사인 줄 알고 그러면 이게 팩트인 줄 알죠. 예, 그래서 기사인 줄 알고 믿고 뭔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했다가 이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 특히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의료 광고 이런 거 되게 심각한데. 네. 사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사기성이에요. 예, 사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광고주에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삭제된 기사형 광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 부활시키는 신문법 개정안 발의가 돼 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지금 언론사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게요. 언론사들이 이걸 절대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언론 개혁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언론사들이 되게 이런 어떤 저열한 방식, 부도덕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부터 바꿔나가는 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사실 진짜 언론 개혁인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럼요. 예. 이거는 그냥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언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지적합니까? 그래서 기사형 광고는 누가 봐도 딱 이게 광고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뭐랄까요, 앞광고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이런 문제들. 김정우님께서 기사형 광고 수법이 요즘 기가 막힙니다. 다 읽고 나서야 광고였구나 합니다. 광고였구나 하는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또 요새는 또 기가 막히게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방금처럼 이제 눈치를 챈 경우면 상당히 운이 좋으신 편이고 굉장히 독해 능력이 좋으신 거고요. 네, 예, 아닌 대부분은 경우도 눈치를 많아요. 못 챕니다. 그렇죠. 예.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언론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금요일인 만큼 퇴근 정체가 심합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 신양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송탄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이후로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4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또 비봉에서 팔곡터널까지 정체되는데 이 사이 매송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부곡 사이로 14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동수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월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었죠. 그런데 천공의 공간 방문 사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면서 입을 연 국방부 대변인이 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고발했더라고요. 바로.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종대 전 의원과는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고발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었다는 거죠. 예. 자, 언제 어떻게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2년이죠. 네. 2년 4월 1일 날. 작년 4월 1일에. 예, 그 군부대 전략사령부 개편식에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남영신 총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네. 들었죠. 남영신 총장이 뭐라고 합니까? 천공.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 관계자가 네.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네.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네. 공관장이 자기한테 보고를 했다. 아, 네. 예,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에이, 그랬죠. 에이, 그럴 리가요. 이거 말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용모를 보십시오. 신수염에 뭐 독보자락 날리면.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니까 그런데 총장이 뭐래요? 아니, 그러면 무슨 뭐 공관장이 허위 보고하겠냐고. 그렇죠. 총장한테. 예. 예, 그랬죠. 예. 이 들은 내용. 예. 조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알아는 봤는데요. 네. 예, 알아는 봐서. 어디가 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알아는 봤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하고 좀 다른 게요. 네. 저는 기록에 있는 것만 그리고 네. 알아보더라도 네. 물론 핵심 인물, 예, 네, 핵심 인물, 예, 천공이 왔다. 네. 저는요 고발을 안 당할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네. 거기 뭐 경호처나 뭐 이런 사람들 저는 일도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죠. 예, 예. 아니 의무잖아요. 대통령실. 네, 알아볼 수도 있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일도 관심 없어요. 저는 민간인 천공이 예. 핵심이고 나머지 분들 뭐 일면식도 없다. 제가 일면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문자 메시지를 내보내면 좀 생각하고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뭐 일면식 있다고도 안 했고 네. 그다음에 뭐 누가 인솔 해서 갔다고도 안 했고. 그렇죠. 예, 인수위 관계자라는 그 메모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원본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에는 인수위 관계자라고 톤 조절을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왜 그게 자 대통령실에서는요 고발하면서 예.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동선을 좀 확인하거나 네. 좀 목격하거나 또 다른 영상 구체적인 좀 뭐 근거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예. 뭐라고 그거는 그쪽에서 밝히면 됩니다. 네. 예, 왜냐면요 국가를 운영하는 지휘부잖아요. 어찌 네. 보면 네. 지휘부면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저도 아니길 바라요. 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고 예. 아니길 바라지만 어찌 됐든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거를 제가 직접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명백백히 밝혀서 아니다. 니네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 국가를 이렇게 이렇게 분열시키는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오히려 밝혀주는 게 맞죠. 저희가 무슨 CCTV에 접근이 가능합니까? 뭐에 그렇죠. 접근이 가능합니까? 네. 전혀 가능하지도 않았고요. 당시 제가 대변인 할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국회나 그다음에 기자들 사이에서 질이 온 게 네. 천공하고 건진법사 관련된 출입 기록하고 CCTV 영상이었어요.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 예.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그다음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제공이 불가하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보에 접근을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부에서 바로 공개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거의 날짜와 시간이 특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그때 그리고 통화 내용 조회를 그분들이 공개하면 되는데 네. 공개하겠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네. 복잡하지도 않죠. 아니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거짓 뉴스. 네, 만약에 공개했는데 천공이 안 나오거나 천공하고 관련이 없다면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책임은 지는데 네. 저도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이었고 네. 저장 날짜도 작년 4월이 마지막 저장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기록을 가지고 네. 아니 국방부의 어떤 군사 비밀을 제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천공 기록이 있는데 이걸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저 대변인께서 기록해놓은 기록이 있다. 그것도 작년 4월에 기록해놓은 기록이 있다. 이게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변인께서 기록한 건데 대변인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듣거나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까? 그 일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죠. 제가. 네. 왜냐하면 그러면 또 말을 지어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저는 이 핵심 관계자의 포커스를 맞췄고 이 민간인이 어찌됐든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주변부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알겠어요. 대통령
관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역술인이 와서 봤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크게 논란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봤다. 그때 기록해놨다 얘기했는데. 그걸 확인한 게 12월이었어요. 네.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 총장 말씀을 하면 상당히 제가 미안함과 송구함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순간까지 갈등을 많이 해왔던 문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록에 의해서만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기록에 의해서. 그 4월 이후에 남영신 총장하고 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또 나눴어요? 네, 한 번 나눴습니다. 전화로.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뭐 내가 천공이 공관 방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방문했다고 들었다라고 기록돼 있죠. 네, 들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놨다.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제 기록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 기록은 의미가 없는 거고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은 뭐 앞으로는 뭐 일기나 이런 걸 쓰면 안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경호처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 CCTV를 빨리 공개하면 될 일인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부승찬 대변인을 고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언론사 두 곳은 어떤 이유로 고발됐을까요? 아니 사실은 언론사 한쪽은 뉴스토마토죠. 뉴스토마토는 제가 이제 뭐 뉴스토마토한테 뭘 했던 거는 아니고요. 뉴스토마토에서 제가 있는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제 취재를 하고 그간의 취재해온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김종대 의원한테 이 부분을 말한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이 있다. 그럼 이건 언론에 공개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최초로. 그다음에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그 책 목차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요구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쓴 건데 이게 그분들은 이제 취재 원칙에 따라서 언론 취재를 했고 그게 왜 고발 대상인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종대 의원이 했을 때 김어준 공장장하고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죠. 하고 나서 이제 고발했죠. 언론은 싹 사라졌죠. 지금도 부승찬 대변인이 이런 의혹을 공개했고 고발됐다 이러면서 다른 보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CCTV를 공개하고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 될 텐데 아마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결국은 이제 총장님의 큰 결단이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가장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그 현행법들을 CCTV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들을 넘어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CCTV를 공개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대통령 경호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법을 개정하거나 뭐 혹은 뭐 이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이게 또 공개했을 때 이게 전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경호처장은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CCTV가 공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빨리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자, 근데 대변인한테 육군참모총장이 얘기했잖아요. 대변인 말고 다 국방부의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변인도 이 얘기를 듣고 국방부의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상의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밝힐 수도 없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부담 압박을 받을 거기까지는 아무튼 참모총장께서 대변인하고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도 그 얘기를 듣고 혼자서 가슴을 끓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지켰습니다. 그 총장과의 약속은 지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서 총장님하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이후에
이후에도 다시 한번 천공 얘기를 총장님하고 얘기한 적은 있었다.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명히 또 확인했을 텐데 이렇게 또 관저나 그리고 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물들이 있을 텐데 카니발 승용차가 2대가 왔고 어디에 누가 탔고 그런 얘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아니요, 제가 들은 거는 그거는 뉴스토마토에서 취재를 했습니까? 취재해서 그 관계자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차량이 뭐고 그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차량이 뭐고 추가 인원이 있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했고 윤핵관 의원도 같이 왔었다는 얘기는 그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거죠. 네. 김종대 의원이 고발을 당했을 때 그때 김종대 의원이 좀 약간 곤란한 처지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대변인께서 얘기를 좀 할까 고민하셨을 텐데. 고민 1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총장과의 약속이 우선시 됐고요. 우선시 됐고 그다음에 뭘 하더라도 이제 나서더라도 제가 그 기록이 있는 걸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김종대 의원 같이 전원 갖고 아무것도 없이 떠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키고 김종대 의원은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나서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뭘 나서려면 뭘 하나 갖고 나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일기를 책으로 써야겠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일기를 보다가 확인한 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천공 국회 청문회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거는 어찌됐든 지금 양분된 그런 국가적 분열 상태를 이 천공이라는 인물 하나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어찌됐든 요거는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걸 명명백백히 밝혀서 좀 앞으로는 이 천공과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혹에 제가 일조는 했지만. 그렇죠. 이 문제가 이게 명확하게 해결해서 이 천공 논란 지워야죠. 이제 이게 무슨 이게 뭐 지금 10개월 뭐 돼가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육군에서는 역술인 천공 한남동 총장 공관 육군 사무소 방문 안 했다. 공관 부사관한테 확인했다. 이렇게 입장을 했는데. 뭐 그것도 뭐 김종대 의원 할 때랑 똑같은 입장인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육군본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기록이었다. 그때 당시 그 기록을 내달라. 기록이었고 그리고 부사관한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사관이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안 갔다라는 뭐 육군 공관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인수위 시절이 안 되겠네요. 어찌 됐든 육군본부에서 좀 CCTV로 확인했고 없더라. 뭐 이 정도로는 그때 일지나 CCTV를 확인하면 좋을 텐데 국방부 영내 CCTV는 확답해 줄 수 없다 이런 또 입장이. 근데 이제 뭐 고발을 보면 다 공간이던데요. 한남동 공간. 저는 집무실.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국방부 영내에 있는 거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한남동 총장 공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와 육군 사무소를 방문했다 얘기하는데 지금 육군 사무소 방문 얘기는 없고 총장 공관만 얘기 나오죠. 그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김종대 의원한테도 고발할 때 육군 사무소 방문은 빠지고요. 총장 공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책이 나왔지요? 책 이름이 권력과 안보입니다. 권력과 안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천공 얘기만 담겨 있는 건 아니죠? 다 담겨 있죠. 제가 이제 책이 다 담겨 있죠. 웬만한 사건 그리고 국민적 이슈가 되고 이런 사건들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코로나 전투 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언론과 이제 소통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뤄져 있죠. 천공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천공 포함해서. 예. 원래 이렇게 바깥에서 그 공부하시던 박사님이시죠. 예. 그러다가 국방부 대변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대변인이 돼서 있었던 일들, 국방과 관련된 일들을 이것저것 이렇게 담으신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하더라도 1차 자료가 너무 미약했고 그다음에 안보 과정 속에서는 전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중요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방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하고 성폭행이라든지 이제 국민적 이슈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군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국민들 관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내셨죠? 제가 정확히는 2020년 12월 4일부터요. 2022년 4월 18일 날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 일기장들을 모아서 이번에 책에 조금 담은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그 남영신 총장은 언제까지 계셨어요? 5월 넘어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장 말고 다른 분들은 아직 그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국방부에 계속 남아 있겠네요. 네, 남아 있고요. 뭐 다른데 이제 뭐 전속이나 전출 가신 분들도 있고. 예,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은 뭐가 다릅니까? 글쎄요. 일단 한미 관계는 많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북한과의 관계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미 관계는 보면 이제 핵무장 발언도 있었고 뭐 이런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한미 관계라든지 그 해구산이라는 게 당신께서 이제 집권을 하다 보니 어렵다라는 걸 느껴서 이제 핵무장 발언이 저는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발언들이 이제 나왔었던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과가 있습니다. 물론 공도 제가 적어놨지만 과도 상당히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천국만 이게 그거 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지금 대변인이다 생각하고 봤을 때는 상당히 국방부가 더 경직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대변인 할 때는 안보실 1차장이나 비서관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뭐가 오면 이건 못하겠습니다. 잘라서 말씀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책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게 소통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언론의 어떤 사건이 이슈화가 되면 그거 해명하기에 바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소통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언론에 비춰지는 걸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하고 그쪽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천공 의혹에 대해서 김용현 경호처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아니라고 하더라. 강력하게 부인하더라. 폰이랑 CCTV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폰과 CCTV 공개할 것 같습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CCTV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공개가 불가능합니까? 네, 공개가 불가능하죠. 대통령과 관련됐기 때문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경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이 법을 뛰어넘어야죠. 그러면 그냥 하는 말입니까 이거? 저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봐요. 그래요? 네. 아니 본인들이 밝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무슨 CCTV를 밝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관계자인 천공을 데려다 놓고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건데. 대통령 경호법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천공만 조사해 보면 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심플하잖아요. 제가 무슨 경호처 어디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주변부예요. 그 김종대 의원 표현대로 겉절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저 일도 관심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왜 당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관저 결정할 때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이것만 따져보면 된다. 당사자는 안 나서고 왜 그 대통령실에서
쉴드를 쳐주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것만 하면 되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CCTV 절대 공개 안 할 것이다. 저는 안 할 거로 봐요. 네,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고. 예. 그거는 뭐 천공만 조사하면 된다. 핵심은 천공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천공이다. 천공을 불러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네네. 부승찬 전 대변인의 주장 들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실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대변인실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뒀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저희가 인터뷰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도 충실히 전할 것 얘기합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KBS 58분 날씨.